미래학과 김정준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우선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선 전립선암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리고 전립선암으로 인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거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제 다른 암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대략 몇 살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운명적으로 암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암이 안 걸려도 되는 사람이 이제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적 요인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이제 생활 습관이 서구적으로 변하면서 대장암과 식생활 그렇죠. 부분이, 식생활이 이제 서구 육류 섭취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위암은 줄어들고 대장암은 늘어나고 전립선암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전립선암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잘못 살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서 걸리는 그런 암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죠. 걸리는 것으로 우리가 좀 운명 지어져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식생활을 잘하고 뭐 생활 습관을 좋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병에 걸릴 만한 확률이 얼마인지를 평소에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나마 전립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다고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전립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진행이 느린 건 맞아요. 근데 똑같은 전립선암이라고 그래도 어떤 전립선암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해서 내가 사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우리가 일부 전립선암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이제 무작정 치료를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선은 이제 제대로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받고 네. 또 그리고 치료에 들어가야 할 텐데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지 네. 또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혈액으로 암이 있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만으로? 네, 그렇지. 아주 작은 혈액을 뽑으면 이 환자가 최소한 암이 없는지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검사는 비교적 좀 쉬운 편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건강 검진의 그 프로그램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이게 포함이 돼 있죠. 네, 포함이 돼 있어서 건강 검진을 꾸준하게 받으면 우리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암이기도 해요. 나이가 너무 많아 수술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면 95% 정도는 수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수술이 아주 좋은 치료인데 국내에서는 전체 전립선암 수술의 한 80% 정도가 로봇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힘든 수술이에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모형을 가져왔는데 네. 여기가 지금 전립선. 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제 골반을 좀 확대하는 건데 이 방광 안쪽에 전립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골반이 굉장히 깊은 안쪽에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직장이 있는데 직장은 굉장히 섬세한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직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전립선만 제거를 하고 전립선 및 정낭을 제거하고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방광과 요도를 문합하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수술이지만 수술을 안전하게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로 이제 점차 로봇 수술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수술 전에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된다는 건 환자가 이제 마취하고 나서 못 깨어난다든지 피가 많이 나서 수혈을 한다든지 수술하러 들어가 수술을 다 못 마치고 나온다든지 주변장기 손상이 있어서 2차 수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그것에 비슷한 것조차 없었어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봇 수술로 안전하게 좀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 후에도 뭐 재발률이나 뭐 완치율은 높고 네. 재발률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전립선 안에만 전립선암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마다 좀 틀린데 저는 한 85% 정도 완치가 된다고 설명을 해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립선 근처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봇 수술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더 신경이나 혈관을 잘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요실금이라는 병이 있어요. 요새 최근의 관점은
담당 교수가 수술을 잘하면 요실금이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정밀하게 수술 잘 해놓으면 그렇죠. 요실금의 후유증은 없을 수 있다. 네. 그럼 저희 또 신장암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장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발전을 이룬 암종에 해당해요. 근데 이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흡연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만이에요. 우리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신장암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신장암이 잘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으면 각각 한 2배 정도 신장암이 더 잘 생겨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결국 그렇죠. 신장암의 이렇게 위험 요인들이 되는 네, 거다.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위험 요인이 원해서 걸리는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장암도 아주 쉽게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낼 수 있어요. 신장암은 아주 작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초기에만 찾아내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가 예전에는 크기가 크면 수술을 못한다고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의학적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제가 얘기하는 로봇 수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암 조직만 제거하고 나머지 기관을 봉합하고 재건하는 이런 기술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큰 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암 조직만 제거하고 나머지 조직을 살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초기에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주로 나타나는 뭐 성별이나 연령대는 따로 있나요, 신장암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국내 통계를 따르면 우리가 이제 남자 환자들이 좀 더 많이 진단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한 2대1 정도로 남자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재활에 오는 환자분들은 한 1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립선암과 마찬가지로 이제 50대 이후에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검진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20대, 30대 신장암 환자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장암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알아내냐. 제가 초음파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복부 초음파거든요. 초음파에서 거의 검진이 다 되나 보죠? 네, 초음파를 통해서 거의 모든 신장암을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혈액을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건 사실 제가 신장만을 위해서 이 검진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간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을 스크리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굉장히 좋은 검사예요. 특히 뭐 조기 발견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쵸. 언암이나 그렇겠지만 네. 근데 사실 좀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좀 가게 되잖아요. 네. 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신장. 네, 그러니까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배우던 교과서에 보면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옆구리에 뭐가 만져지거나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왔다고 하는데 제 환자 중에 그런 환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증상이 생기고 난 이후에 치료를 하는 사실 시대는 아니고 대부분 그 전에 확인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진단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다면 신장암 뭐 역시 로봇 수술로 주로 치료하게 되는 건가요? 신장암? 신장암은 무조건 수술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장암은 1기, 2기, 3기, 4기라고 해서 우리 원격 전이가 있는 4기암까지 얘기를 하는데 4기의 경우에도 우리가 암의 크기를 줄이는 몸 안에 있는 암세포의 양을 줄이는 우리가 신장 절제술을 하고 최대한 우리가 전이된 부분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존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신장 바깥쪽에 우리가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암만 제거를 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크기가 아주 커서 우리가 신장의 많은 부분이 이미 잃었거나 신장 안쪽에 암이 있는 경우, 우리가 신장 안쪽이라고 하면 우리 직수관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암을 제거하고 우리가 제거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암을 제거하고 이 혈관이 우리가 수술할 때 같이 손상을 입으면 이거를 재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수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몸에 있는 필터기 때문에 계속 혈액이 돌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로봇 수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출혈도 많았고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장에 있는 종양을 부분적으로 제거해서 봉합하고 있는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 신장 한쪽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장을 좀 보존하는 방법으로 네.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건데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로봇이 굉장히 뛰어나요. 저 안에 있는 그런 종양도 다 제거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의학 기술이 굉장히 계속 발달을 하면서 더 이상 신장을 제거하지 않아도 이제 암 조직만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해줬을 때 훨씬 더 경과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암을 좀 예방하거나 좀 극복할 수 있는 뭐 생활 속에 좋은 습관이나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있다면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세 가지를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 체중을 좀 줄이고, 비만 쪽이나 네, 담배를 흡연. 끊고, 그리고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이 세 가지 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해서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병을 없어졌을 때 환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신장뿐만 아니라 네, 훨씬 더 내 인생에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세 가지는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암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자라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4cm 이하인 신장 종양을 관찰을 해보면 1년에 한 7mm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장암 수술이 최적화된 시점은 2, 3cm일 때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대로 된 검진을 했으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권고하지 않고 40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무초음파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꼭 그걸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찾아내시면 제거하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네. 네.